2024년 11월 한국의 조선소 공장장이 중국 선주에게 받은 메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가격을 30% 더 내려달라.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다. 3년 프로젝트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 인하는 곧 500억 원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조선업의 현 주소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 한 통의 메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마시는 커피, 손에 들린 스마트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바다입니다. 전 세계 교역량의 90%가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 운반선 같은 화물선들이 매일 바다를 누비며 우리 생활을 지탱합니다. 그런데 이 배들을 만드는 나라가 단 3곳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 중국, 일본. 단 3나라입니다. 과거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영국은 어디 갔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수천 척의 배를 찍어냈던 미국은 왜 지금 배를 안 만들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던 독일의 조선소는 왜 문을 닫았을까요? 이 강대국들이 떠난 자리에 한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한국도 위험합니다. 조선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 산업의 진짜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 척의 배 가격은 3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습니다. 계약부터 인도까지 3년이 걸립니다. 이 3년 동안 환율이 흔들리고 철강 가격이 변하고 금리가 오르내립니다. 조선소는 배를 다 만들 때까지 수천억 원을 은행에서 빌려야 합니다. 이자를 내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환율이 100원 올라가면 원가가 수백억 원 뛰어오릅니다. 철강 가격이 톤당 10달러 떨어지면 이익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것은 공장을 돌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3년짜리 베팅을 하는 카지노와 같습니다. 강대국들은 이 카지노를 떠났습니다. 2023년 1월 거제조선소의 재무팀장 이 과장이 받은 계약서 하나가 그의 인생을 3년간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스 해운사가 LNG 운반선 한 척을 주문한 것입니다. 계약금 2,800억 원, 인도 시기는 3년 뒤인 2026년 1월. 이 과장은 계약 당시 환율 1,200원을 기준으로 약 350억 원의 이익을 예상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 배가 완상되면 보너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팀원들도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기회. 하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이 과장은 3년짜리 도박판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박판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조선소의 수익 구조는 이렇습니다. 계약금 10%를 먼저 받습니다. 그 다음 중간금 30%씩 2번, 마지막으로 인도할 때 30%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계약금을 받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야 합니다. 철강은 당장 사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합니다. 엔진, 전장 장비, 각종 부품들도 주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은행에서 수천억 원을 빌립니다. 이자를 내며 빌립니다. 2, 3년 동안 배를 완성할 때까지 그 이자를 계속 내야 합니다. 마치 빚을 지고 카드론을 받는 것처럼 조선소는 계속해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는 원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계약금에는 없었던 비용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이것이 조선업의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2023년 6월 첫 번째 악재가 터집니다. 철광석 가격이 톤당 90달러에서 107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갑자기 100억 원의 원가가 증가했습니다. 이 과장의 예상이익은 35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2,8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습니다. 가격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미 서명된 계약이니까요. 그는 팀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하지만 아직 1년 반이 남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철강 가격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엔진을 주문할 때 환율이 1,300원으로 올라갑니다. 5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예상이익은 200억 원으로 더 줄어듭니다. 이 과장은 밤잠을 설칩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마지막 악재가 옵니다. 전장 장비를 주문할 때 구리 가격이 파운드당 4달러에서 5.82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30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제 이 과장은 더 이상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산해야 합니다. 총 원가를 정리해보니 2,900억 원입니다. 계약금은 2,800억 원입니다. 100억 원의 적자입니다. 3년을 밤새워 일했는데 결과는 손실입니다. 그는 사표를 쓰려고 합니다. 정말로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함께 밤을 새웠던 사람들, 함께 희망을 잃었던 사람들, 그들이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는 사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배를 인도합니다. 납기는 정확합니다. 한 날도 안 밀립니다. 이것이 한국조선소입니다. 사장은 그에게 말합니다. 잘했어. 납기 맞춰서 인도한 거. 다음번엔 이길 거야. 이 말이 조선업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한 건 송해를 보더라도 신뢰를 지키는 게임. 선주가 맡긴 수천억 원을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한국조선소의 신뢰입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은 이 게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환율 예측 불가, 원자재 가격 통제 불가, 이자 부담 과중. 이 세 가지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유럽의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벨파스트 조선소를 포기했습니다. 독일은 기술이 최고였지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떠났습니다. 프랑스도 스페인도 떠났습니다. 유럽의 조선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미국은 어땠을까요? 미국의 조선업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수천 척의 배를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무한정 돈을 퍼붓는 전쟁 경제였습니다. 원가 계산? 그런 건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간 시장에서는 원가가 중요합니다. 이익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선소들은 민간 시장의 수익성을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돈이 안 든다. 그들은 떠났습니다. 대신 미국은 항공모함이나 핵잠수함 같은 군함만 만듭니다. 왜냐하면 군함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만드는 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수익성이 아닌 국방력으로 배를 만듭니다. 하지만 민간 화물선? 그것은 더 이상 미국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어려운 조선업에서 살아남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비결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 보증입니다. 조선소가 운행해서 수천억 원을 빌리려 하면 은행은 담보를 요구합니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배를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한국수출입은행이 나섭니다. 우리가 보증할게요. 이 조선소는 안 망합니다. 이 한마디가 조선소를 살립니다. 은행도 안심하고 돈을 빌려줍니다. 중국 수출입은행, 일본 수출입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정책금융의 규모가 한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조선소들은 돈을 빌리지 못합니다. 돈을 빌리지 못하면 공장을 돌릴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지 못해 무너진 조선소들이 몇십 개입니다. 한국은 정부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두 번째 비결은 50년 넘게 쌓아온 납기 준수 실적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3천억 원을 조선소에 맡깁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정말로 배가 나올까요? 한국 조선소들은 1970년대부터 한 번도 납기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태풍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경제 위기가 와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 조선업을 시작하는 나라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선주가 믿지 않습니다. 너는 처음이잖아. 난 3천억 원을 걸 만큼 용감하지 않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선주들이 한국을 믿습니다. 이 신뢰가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신뢰 때문에 한국은 전 세계 고가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산업 클러스터입니다. 포항의 철강, 거제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 부산의 항만. 이 모든 관련 산업이 1시간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침에 포항에서 철판을 찍으면 점심에 거제에 도착합니다. 저녁에는 블럭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지리적 근접성 때문입니다. 중국도 상하이 근처에 산업을 모아놨지만 중국의 땅은 너무 넓습니다. 부품 공급에만 며칠이 걸립니다. 유럽은 더 심합니다. 스웨덴의 철강, 네덜란드의 엔진, 독일의 전장 장비 모두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부품 하나를 받으려면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물류비만 수백억 원이 나갑니다. 납기도 계속 밀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1시간이면 모든 게 연결됩니다. 이 효율성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입니다.
네 번째 비결은 거대한 도크를 365일 쉬지 않고 돌려야 한다는 숙명입니다. 축구장 10개 크기의 도크와 100m 높이의 골리앗 크레인을 유지하는데 한 달에 수백억 원이 들어갑니다. 배를 안 만들어도 고정비가 계속 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한 척 만들 때와 10척 만들 때 척당 원가가 30% 차이 납니다. 대량 생산이 생명인 산업입니다. 이것은 약점이면서 동시에 강점입니다. 약점은 불황이 올 때입니다. 주문이 끊기면 고정비만 계속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조선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강점은 호황이 올 때입니다. 한국의 도크는 이미 5년치 주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크가 비워질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다섯 번째 비결은 불황 때 국가가 버텨라고 말하고 밀어준다는 것입니다. 조선업은 10년 호황, 10년 불황을 반복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불황이 오면 주문이 또 끊깁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립니다. 한국은 2010년대 불황 때 구조조정은 했지만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정책금융을 더 풀었습니다. 은행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조선은 우리 전략산업이야, 버텨. 유럽은 달랐습니다. 유럽은 불황이면 정리해, 시장 논리대로 라며 조선소들이 쓰러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만 믿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의 조선업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남았습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여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이 조선업을 떠난 진짜 이유는 임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중국의 저임금 때문에 유럽이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유럽이 떠난 이유는 더 돈 되는 판으로 옮긴 것입니다. 컨테이너선 같은 박리담의 배는 아시아에 맡기고 자신들은 고마진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핀란드의 바르질라는 배는 안 만들지만 전 세계 선박 엔진의 40%를 만듭니다. 엔진 하나에 5천억 원을 받으며 30% 이상의 마진을 남깁니다. 이탈리아는 크루즈선만 만듭니다. 한 척에 1조 원, 20% 마진으로 2천억 원을 남깁니다. 이것이 유럽의 전략입니다. 저마진의 일반 배는 버리고 고마진의 특화배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반 배와 특화배를 모두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국의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블록 공법입니다. 배를 통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 몸통, 꼬리를 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레고처럼 끼워 맞춥니다. 이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생산 속도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중국 조선소가 배 한 척 만드는데 4년이 걸릴 때 한국은 3년 만에 만듭니다. 납기를 1년 당기는 것이죠. 선주 입장에서는 1년이 돈입니다. 배를 빨리 받으면 화물을 빨리 싣고 운임을 빨리 받으니까요. 한 척의 배로 운임을 1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주 입장에서 계산해보면 한국에서 주문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도 1년을 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블록공법의 경쟁력입니다. 둘째는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입니다. LNG 운반선은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담는 배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마이너스 163도입니다. 그 정도 온도에서는 강철도 부서집니다. 용접 하나만 틀려도 폭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용접 오차를 1mm 안으로 관리합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수준의 정밀도를 50년째 유지해왔습니다. 중국이 LNG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품질에서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LNG 운반선 신규 수주에서 한국이 55%를 차지하며 중국의 45%를 앞서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중국이 70%를 차지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이 다시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정밀도의 힘입니다. 품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생태계입니다. 포항의 철강, 거제의 조선소, 창원의 기계, 부산의 항만, 이 모든 관련 산업이 1시간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근접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50년에 걸쳐 만들어진 산업 생태계입니다. 아침에 포항에서 철판을 찍으면 점심에 거제에 도착합니다. 저녁에는 블록이 완성됩니다. 이 속도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서 물류에 시간이 걸립니다. 유럽은 더 심합니다. 부품 공장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물류 비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모든 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한국조선업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생태계를 만드는데 50년이 걸렸고 이 생태계를 따라하는데도 50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AP통신은 이를 미국이 영국에도 주지 않았던 최고 기밀 기술을 한국과 공유하기로 한 이례적 결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차 대전 때 함께 싸운 형제 국가인 영국한테도 안 줬던 기술을 한국한테 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 조선소가 만들 수 있으니까요. 기술은 미국 것이지만 만드는 건 한국이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5,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4척 이상 건조 계획은 척당 3조 원, 총 20조 원이 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필리 조선소에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됩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한화오션입니다. 한국 기업입니다. 기술은 미국 것이지만 만드는 건 한국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획기적인지 아시나요?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 집약적인 제품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이 기술을 맡길 정도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핵잠수함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였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파트너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 문제를 한국이 풀어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 조선업의 여정을 정리해봅시다.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영국은 떠났습니다. 전쟁 때 배를 찍어내던 미국도 떠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했던 독일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비싼 배를 가장 빠르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 핵 추진 잠수함까지 테이블에 올려모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의 성공입니다.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혁신, 노동자의 헌신이 모여서 만든 기적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중국의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불안정하고 원재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한 조선소 공장장은 중국 선주로부터 메일을 받습니다. 가격을 30% 더 내려달라. 아니면 계약을 취소한다. 5천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30% 인하는 500억 원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 공장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 조선업의 모습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산업이라고 불렸던 곳이 이제 한 통의 메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덤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봅시다. 한국 조선소의 마진율은 5에서 8%입니다. 중국은 2에서 3%의 마진으로도 수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입니다. 중국은 국영기업에 직접 자금을 퍼붓습니다. 손실이 나면 정부가 메워줍니다. 이것을 덤핑이라고 합니다. 국제무역규칙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계속합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조선소는 국영기업이 아닙니다. 민간기업입니다. 정부는 정책금융으로만 지원합니다. 직접 자금을 퍼붓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조선소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문제도 심각합니다. 배는 달러로 계약됩니다. 하지만 비용은 원화로 나갑니다. 철강은 원화로 사고 직원 월급도 원화로 줍니다. 2023년 환율이 1,200원대였을 때와 2024년 1,300원대는 다릅니다. 100원의 환율 변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수백억 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한국 조선소는 환율 변동에 매우 취약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이를 메워줍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 조선소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정말 어두울까요? 아닙니다. 한국에게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첫째, 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압도적 우위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이 55%, 중국이 45%를 차지합니다. 중국이 기술을 따라잡고 있지만 아직 품질에서는 한국이 앞서갑니다. 둘째,
핵추진 잠수함 건조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미국도 한국에 맡깁니다. 셋째, 산업 클러스터의 효율성입니다. 포항, 거제, 창원, 부산이 1시간 거리에 모여 있는 이 생태계는 50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중국이 따라하려 해도 최소 20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불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에 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중국이 가격을 더 내리면, 경기가 침체되면, 세계 해운 시장의 수요가 급감하면 그때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선택이 있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업은 이제 끝이야,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더 수익성 높은 산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유럽이 선택한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유럽이 증명했습니다. 영국은 지금도 배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50년 전의 신뢰와 기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은 이건 우리 마지막 제조업이야. 끝까지 버티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더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책 금융을 늘리는 것입니다. 조선소들이 견딜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입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됩니다. 조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은 세계 유일의 조선 강국이 됩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권리를 보유합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지배합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 산업입니다. 국방력입니다. 경제력입니다. 이 두 길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첫 번째 길을 가면 한국은 조선업을 포기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처럼 50년의 세월이 흘러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산업이 됩니다. 두 번째 길을 가면 한국은 조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핵 기술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6년이 아니라 2025년 지금입니다. 한국의 조선 강국 지위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국가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전략의 문제입니다. 세계 최강국들이 모두 떠난 산업에서 한국이 유일하게 남아 지배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만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기업의 혁신, 노동자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야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버틸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그 답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